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대인재학원 입시평가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민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고1이시잖아요. 고1은 지금 다 바뀌는 첫 해여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변화되는 게 많은데 일단 3월 모의고사는 봤을 거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도 봤는데 지금 기말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기말을 보고 나면 1학기가 이제 내신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말 열심히 잘 해서 1학기 때 최대한 이제 내신을 잘 받으려고 하실 텐데, 자, 이게 이제 1학년 1학기 내신이 1학년 2학기 때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비슷하게 보통 가거든요. 그리고 2학년 가면 선택 과목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1학년보다 이제 과목 숫자가 더 많아지면서 그 듣는 과목의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1등급 받기가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내신이 가장 좋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생각은 가지긴 하지만 이제 숫자가 딱 나오기 시작하면 비슷하게 유지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를 좀 고민하셔야지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성적 받은 게 뭐 1학년 모의고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긴 하지만 3월 모의고사는 전국의 고등학교 1학년이 다 본 거거든요. 그 30만 명 이상이 본 시험에서 등급이랑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국에서의 그냥 위치니까 그거를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학교 내신하고 모의고사하고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예. 잘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에 있다 보면 모의고사는 다 잘 보니까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 다 1등급이니까 예. 그냥 내신으로 보통 성적을 생각하는데 수시는 어찌되었든 내신이 중요한 거고, 예. 정시는 모의고사 기준으로 비슷하게 간다고 보면 모의고사 기준으로 목표 대학 라인을 보통 잡을 겁니다. 예. 그래서 교육청 모의고사 1, 2학년 때는 이제 국어 수학 기준으로 해서 표점 기준으로 해서 100분위 누적 100분위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98%냐 99%냐 이게 나오니까 그거 좀 참고로 보시고 내신이 과연 그 정도가 같이 되는지를 체크하시면서 목표 대학을 조금 구체화 시켜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저도 상담할 때 이렇게 보면 1학년 때는 인서울이 목표라고 하시는 분도 보면 인서울이 스카이를 보통 얘기하시더라고요. 1학년 때는. 예. 한 고3쯤 되기 시작하면 인서울이 이제 한 건대 정도까지 좀 내려가긴 하는데 거의 이 지역에서 생각하는 인서울의 마지노선은 건대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숭실대도 있고 국민대도 있는데 그런 대학은 인서울이라고 하기에는 딱히 대학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만 가도 좋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아주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바뀌는 교과 과정에서 이게 건대 이상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생각하더라도 수시로 가려면 지금 9등급 체제에서도 이게 1점대가 대다수입니다. 네. 그럼 이게 5등급제로 바뀌는 데서는 지금 9등급제는 2등급이 11%까지니까 사실 거의 1점 초반의 내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1학기에서 과연 2등급이 몇 개 뜨느냐. 네, 2등급이 대다수이면 일단 수시는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셔야 돼요. 목표하는 대학을 가기에는. 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되고, 제가 그래서 좀 상위 대학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전제가 일단 스카이 이상을 가는 기준의 내신과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그 1대1 상담을 아마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고,
이 몇 명 상담했다 이 숫자를 넣는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너무 비교가 되니까 이게 되게 오랫동안 누적돼 있는 숫자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1대1 상담을 통해서 이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선택에 대한 걸 하는데 그거보다도 제가 설명회를 하면서 좀 더 중점을 두는 거는 그 개인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경계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 기준을 좀 일반적인 경우는 설명회 때 가장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라인을 잡고 어떤 판단을 하는 기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제일 많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시대인재학원 처음 오픈할 때 제가 원장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 시대 재종반을 오픈할 때 저희 재종반 시스템을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회 때 이제 특히 저학년 때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등학교 1학년은 뭐 고교 학점제 시작한 거고, 그죠? 그리고 바뀐 게 지역 인재가 6년으로 바뀐 거죠. 네. 이게 3학년 때 되어서 원서 쓸 때 되면 생각보다 크게 작용할 겁니다. 네. 그 지역 인재가 늘어난 거는 이 서울 경기권 학생들한테는 정원이 줄어든 거하고 똑같습니다. 더 힘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학생 수가 뭐 이것도 이제 많이 설명을 하는 거니까 쭉 아래 위로 보시면 제일 적은 학년이에요. 네. 그래서 대학 가기가 제일 편하다고 얘기하는데 대학은 가기는 뭐 예전부터 다 편합니다. 그 원서만 쓰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대학은 다 관심이 없고 집에서 다닐만 하고 좀 괜찮은 대학, 가고 싶은 대학을 가는 거는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전교 1등을 해도 원하는 대학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가 불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라는 건 큰 의미는 없는 거고 전체 수험생 대상이 어떤 얘기인데 이게 학생이 적으니까 재수를 많이 하겠죠. 여전히 그 숫자로 볼 건 없고 지역인재 영향력은 생각보다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수능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간단하게 그냥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능은 공통사회, 공통과학이 같이 다 보는 거고 문이과 구별 없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볼지에 대한 게 확정이 되어 나왔거든요. 그 25문항씩 40분씩 보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모의고사도 이제 이런 식으로 보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 수능에서 문이과 구별이 없다라는 것, 이게 가장 크게 바뀌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능은 선택 과목,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국어, 수학이 나누어져 있고 탐구 과목이 선택 과목이 그 사탐, 과탐 이 과목 중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선택이 싹 없어진 거예요. 모든 학생이 똑같은 수능을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영향을 줄지 하여튼 뭐 수능 기준으로 보면 뭐 조금 범위가 지금 기존의 수능보다는 조금 그 저학년 쪽에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약간 문과 형식으로 통합된 거니까 수능 난이도는 좀 쉬워질 거로 일반적으로 예상을 하지만 문제가 쉬워졌다고 해서 다 쉽게 100점을 받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상대평가기 때문에 과연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은 3학년 때 이제 모의고사나 그때 수능을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최상위 대학들은 수능만으로 이제 변별하는 형식은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 다른 변별 요소를 정시에서도 넣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울대는 서류 평가를 많이 느리게 되는 거고 연대 고대는 현재 하고 있는 게 내신을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대는 올해부터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한양대도 뭐 정시에서 약간 내신을 반영하는 형태 그리고 건대도 보면 28학년도에 내신을 반영하는 게 뭐 모든 과를 하는 게 아니라 자유전공에 해당되는 거는 정시에서도 내신을 좀 보겠다. 근데 서류를 보는 형태로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에서도 내신의 영향력이 조금은 생길 수 있는데 이게 퍼센트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이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서울대는 꽤 많이 바뀌어 가고 있어서 서울대를 생각하시는 경우는 어찌되었든 3학년까지 내신 잘 챙기고 종합 준비를 하듯이 정시 준비도 같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대가 문제인데요. 의대들은 면접의 영향력이 조금씩 정시에서 주요 의대들은 면접의 영향력이 꽤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점수를 반영하는 게 연대 카대고 그 다음에 메이저 의대들은 전부 면접을 전부 다 정시에서도 다 보는데 이게 패스 여부입니다. 의사로 과연 적합하냐를 보고 영 아닌 것 같은 학생은 떨어뜨리는 건데 최근 들어서 모든 상위 대학에서 정시에서 수능 성적은 충분하지만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면접의 영향력은 교수님들이 보기에 얘는 조금 부적합하다 싶으면 수능 점수랑 상관없이 떨어뜨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의대는 그 영향을 좀 비슷하게 가지고 갈 것 같아 보입니다. 수능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변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예. 근데 이제 수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거는 실제 3학년 때 나와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입시안은 28학년도 대학별 입시안은 내년 5월에 나옵니다. 예. 2학년 원래 그때 항상 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예.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신이 뭐 5등급제에서 바뀐 것 중에 가장 큰 5등급으로 바뀐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신은 편차라는 걸 줬기 때문에 표준 편차를 줬기 때문에 학생의 분포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평균이 50점인데서 90점을 받은 학생이 분포가 편차가 이제 평균이 50, 60, 40, 50, 60 이렇게 많이 점수를 받은 데서 90점을 받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성적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지만 100점 빵점 100점 빵점에서 50점인 평균인 데서 90점을 받은 거는 그렇게 잘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포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게 편차였는데 그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2등급을 아쉽게 문을 열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별로 확인할 길이 없어서 2등급의 감점 폭이 생각보다 커질 수도 있습니다. 네. 다 1등급인데 하나만 2등급 받은 거는 좀 괜찮지만 다 2등급을 문 열어서 1등급은 하나도 없이 다 2등급 문 열었다는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5등급제라는 게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1학년 내신을 이제 경험해 보셨으니까 중간고사에 따른 석차가 대충 나왔을 거고 예상 등급을 어느 정도 환산을 해보셨을 텐데 그러면 희망이 이제 1등급을 그래도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할 만한 범위에 많이들 잡힐 겁니다. 그래서 애들은 내신이 그전보다 이제 4% 1등급 줄 때보다 10%까지 1등급을 주니까 조금 부담이 덜해진 건 맞는데 그럼 전부 다 1등급이냐? 예.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2학년 가면 과목 수가 더 늘어나고, 예. 그리고 좀 과목도 좀 더 심화되는 과목이니까 과연 2등급이 몇 개 있어도 괜찮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생각보다 영향력이 되게 커질 것 같습니다. 2등급은 별로 감점이 생각보다 클 것 같다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분명히 부담은 덜해진 것 같은데 이게 과목 숫자가 증가하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2등급을 받는 것은 감점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고 이게 왜냐하면 34%까지 주니까 이게 과연 11%인지 34%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 다 1등급을 받지 않으면 스카이 이상은 수시로 쓰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근데 많은 경우 세특이나 프로그램 얘기하는 거는 다 1등급을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당연히 1등급이지 않느냐. 그 말을 빼고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1학기 때 과연 1등급이 몇 개인지 체크하시고 1등급이 반도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수시 종합은 좀 마음을 비우시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목고에 대한 이게 과연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될까? 저는 이게 적극적으로 제가 특목고는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그 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그 전국 자사고 가면 수시로 잘 가는 것 같은데 붙은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아주 소수입니다. 수시로 붙은 대학을 만족하고 다니는 학생은 극소수고 대부분 그 대학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희 재종반에 대다수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자사고를 가서 서울에 있는 의대를 갔다 되게 잘 간 것 같지만 메이저 의대는 다 떨어지고 거기밖에 못 갔으니까 당연히 다시 수능 준비합니다. 그래서 메이저 의대를 가는 학생이 아니면 대다수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재수를 하거든요. 그 기준으로 본다 하면 어차피 좋은 학교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는 학생은 한 너댓 명밖에 안 됩니다. 이 지역의 고등학교에서도 메이저 의대를 수시로 가는 학생 어차피 전교 3등 이내잖아요. 이게 그러면 5등급제로 가면 다 1.0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을 기본 전제로 가야 됩니다. 1.0이어도 워낙 동점자가 이제 많아져서 1.0이면 프로그램의 영향을 좀 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죠. 생각하는 기준의 대학을 보면. 그리고 분명히 1점대에서는 이런 선택 과목이나 세특의 상황들은 확실히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세특의 내용이 학기별로 이제 기재가 되니까 1학기에 다 들어가고 2학기 또 다 기재되니까 실제 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 분명히 늘어나는데 자꾸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여기는 다 1등급인 학생. 1등급인 학생. 자, 이게 그 전국 고등학교 그 선생님들의 어떤 자료 이런 걸 보면 학생들 데이터 쭉 해보면 그게 뭐 재수생 현역 구별이 돼 있지는 않지만 작년 기준에 1.3까지 학생 데이터가 3,000개가 넘습니다. 그 9등급제에서 1.3이라는 얘기는요. 학기별로 2등급 하나 정도거든요. 그럼 이게 5등급제는 걔네들이 다 1.0입니다. 그 재수생 빼고 현역만 하더라도 2,000명 이상은 나온다는 얘기죠. 고등학교별로 한두 명은 기본적으로 1.0이 나올 거고 좀 많이 나온 학교는 한 너댓 명 나올 거고 학생 수에 따라서 좀 적게 나온 데는 1명 정도 나오거나 아니면 안 나올 수도 있고 어쩌다 하나 1등급 받은 학생까지 한다 보면 3, 4천 명은 쉽게 다 1.0에 수렴하는 학생들일 겁니다. 이제 과목 수가 늘어나니까 과연 그만큼 될지는 실제 나와 봐야겠지만 그 학생들 중에서는 프로그램의 영향력, 세특의 영향력이 영향을 줄 거예요. 근데 이제 2등급이 한 학기별로 서너 개씩 있는 학생은 과연 프로그램과 세특으로 1.0의 학생을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이냐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뀐 상황에서 세특의 영향 분명히 늘어나고 그런데 이게 이제 2학년 들어가면서 선택 과목을 쭉 바꿔서 학과에 맞춰서 뭔가 설정을 했는데 하다 보니 이제 성적이 안 나올 것 같고 아니면 실제 학생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좀 진로를 바꾸거나 목표 학과를 바꾸는 경우 다시 과목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게 쉽게 바뀌게 되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이걸 다 열어줄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학에서 면접의 영향력은 이게 이제 너무 비슷해지면 한 3배수나 5배수 이렇게 뽑아서 걔네들을 면접으로 변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게 이 숫자를 제가 그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현재 올해 고3 애들이 원서 쓰는 의대에서 지역 인재에 해당되는 데인데 여기 다 교과 전형 숫자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합격생의 커트라인이 1.1 정도예요. 예. 수능 체제를 맞추고 그 정도 됩니다. 대학마다 수능 체제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예, 그 숫자가 300명 가까이 돼요. 자, 이 지역 인재들이기 때문에 겹친 애들 없습니다. 예. 현재도 이 정도 숫자에다가 이게 25학년도 합격 데이터거든요. 원래 수시로 간 학생들의 50% 내신입니다. 이 정도 내신의 이 정도 의대들의 숫자, 이 숫자 다 해보시면 이게 합격생 숫자거든요. 추가 합격. 예. 여기는 이제 중복이 좀 있죠. 예. 그러면 대충 1점 초반에 의대를 가는 학생 이래저래 해보면 500~600명 넘습니다. 수능 최저 맞추고. 예. 여기는 재수생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 지금 현재도 이렇게 나오는 숫자들이 5등급 10%까지 1등급을 주니까 1.0인 학생들은 예, 충분히 예, 최소한 1000명은 넘을 것 같다. 예, 2~3,000명까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범위에 들지 않고서 2등급 하나까지는 어찌되었던 좀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예, 좋은 학교에 가서 과연 그게 되느냐. 좋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 뭐 어쩌다 2등급 한두 개씩 뜬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대학은 메이저 의대라면 예,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 제가 그래서 이 숫자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얘기하다 보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집니다. 예. 예. 10%까지 1등급 주니까 1등급 받기 쉬워지니까 내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2등급 받고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을 확률이 별로 없다가 사실은 더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자료집 드렸죠. 이게 50페이지. 이제 자료집 좀 페이지 중간중간에 좀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고등학교들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느냐. 예. 쭉 다양한 학교들의 예를 쭉 넣어놨는데 자료집 그냥 보시고 여기서 이 5등급을 주는데 문제는 이건 등급을 안 주는 경우입니다. 5등급제로 줘야 되는데 등급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소인수 과목 5명 이하. 5명 이하가 신청이 되는 과목은 등급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다 안 주죠. 소인수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교육과정. 이것도 등급을 안 줍니다. 자, 소인수는 원래 지금 9등급제에서도 여전히 안 줬었고 그때는 12명인가 13명이었어요. 기준이. 근데 이게 10%까지 주니까 5명 기준으로 바뀐 거고 공동교육과정은 지금도 여전히 등급은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신의 등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이면서 보통 이런 과목들로 심화 과정을 하게 되면 학생부에서 플러스 요인이 되면서 등급을 안 받아도 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고등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하는 데들은 공립은 일단 힘들고 보통 사립 중에서 조금 이쪽을 신경 쓰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좀 문제들이 좀 있어요.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5명으로 운영하면 5명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성적순으로 5명만 할 수는 학원도 아니고, 그죠? 그 입반 테스트에서 5명 자를 것이냐. 그러니까 학원은 그렇게 자를 수 있는데 학교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6명 신청하면 누군가 한 명이 취소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취소하면 6명이 다 듣게 되면 애들이 전부 다 손해를 보는 겁니다. 반올림 하니까 한 명만 1등급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학교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 다 제2외국어예요. 네. 이과 과목 중에서는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아예 이렇게 명시해 놓고 운영하는 데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참 하여튼 이게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등급이 잔뜩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니까 그 심화 과목들이 2등급을 떠도 과연 그걸 듣는 게 맞을 것이냐. 네. 그래도 2등급이 뜰 줄 알고 안 듣기는 그렇고 듣다 보니 2등급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세특으로 과연 극복이 될 것이냐. 그 2등급이 학기마다 서너 개씩 나왔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결국 그때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정시 준비밖에 없습니다. 네. 수시 종합은 확률이 떨어지는데 그냥 거기에만 집중할 수는 없으니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데 수능 준비는 학교에서 보통 해주기가 쉽지 않으니까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2학년 대상으로 과연 수능 커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지금 고3 하는 쌤들이 2학년을 위해서 따로 하려면 새로운 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바뀌는 데서 그게 2학년 때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학원에서도 그때 생각보다 많이 열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2학년 때 사실 이게 좀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1학년 때는 그래도 1학기 때는 뭐 학생이 어떤 이유로 2등급 뜬 학생들은 항상 이유가 있죠. 예, 틀리고 나면 어떤 이유로 뭐가 틀렸고 뭐가 어떻고 다음에는 잘할 수 있고 그래서 기말에 일단 잘해보는 걸 기대하고 뭐 학원도 바꿔보고 뭐 이렇게 해서 수업을 했는데 성적표가 나오면 2가 찍히면 하여튼 변명이 생깁니다. 그럼 2학기 때는 뭐 그런 이유로 2가 찍혔으니까 2학기 때는 다시 어떻게 해보겠다. 거기까지 하고 2학년 때 올라가면 또 이제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지니까 잘할 수 있다. 또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2학년 1학기까지는 어찌되었든 내신을 하라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똑같으면 그때는 방향을 좀 정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세특이나 여러 가지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 자체에 신경을 쓰는 것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학생이 또 혼자 다 할 수 있느냐. 원래 혼자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과연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뭐 요즘 뭐 인터넷도 활용하고 하면 뭐 잘 시간 배분하면 할 수 있는데 또 이것도 안 돼서 또 학원이나 이렇게 찾아와서 또 학생부 내용이나 이런 것 좀 또 해달라고 과연 하는 게 맞느냐. 그거는 그렇게 뭐 그렇게까지 해서 얼마나 플러스가 될 수 있느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시간 투자를 해서 한 거에 비해서 학생부가 마무리되고 나서 보면 생각보다 학생의 노력에 비해서 학생부에 기재되는 거는 좀 많이 부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간을 투자하고 학생부에 할 것이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과목마다 신경 써야 되고 근데 내신을 1등급이 그냥 좀 편하게 받는 경우라면 이걸 할 수가 있는데 내신에서 아차하면 2가 뜰 수 있는 경우는
내신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려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여유 있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잘한 애들이 모인 학교는 2등급이 쉽게 뜨는 거죠. 네. 자, 그래도 뭐 이런 걸 이제 대학에서 발표를 해주기 시작하니까 네. 전공 학과에 대한 권장 과목들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경희대하고 건대 정도는 나와 있는데 서울대는 아직 명확하게 발표 아직 안 했고 나머지 대학들도 교육부 권장이 8월 말까지 이게 발표하는 겁니다. 자, 그게 2학년 때 선택 과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기본적인 어떤 상황들은 1학기 때 어느 정도 하긴 하겠지만 2학기 때 이게 신청하고 할 텐데 10월, 11월에 거의 확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좀 변경할 수도 있고 신청 인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게 있을 텐데 학과에 따른 과목들 그게 개정교육과정에서 핵심과 권장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과를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수학은 뭐 거의 다 이과 쪽은 거의 다 되는데 과학 과목에서 물리 쪽이냐 화학 쪽이냐 생명 쪽이냐 뭐 지구과학 쪽이냐 이런 쪽의 내용의 과목들을 다 권장을 할 겁니다. 이걸 충분히 신경 써서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다수 1등급인 학생들은 해당이 잘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대다수가 1이 아닌 학생은 별 상관없이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쪽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문과는 별 상관없다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문과는 뭐 그 학과에 따라서 사탐 과목을 꼭 뭘 들으라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게 원래 취지랑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취지는 학생들이 전공을 찾아가면서 다양한 활동도 하면서 학점을 이수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건데 대학생들도 들어가서 지금 자기하고 전공이 맞는지 이게 대부분 그런데 그걸 고등학생 때 그렇게 대부분 학생들한테 하라고 하는 게 맞는지 그래서 이거는 자료집에 보면 맨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있으니까 그냥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 의대 정원 뒤에 제일 끝에 있어요. 몇 페이지죠? 맨 뒤쪽에 보시면 아까 134페이지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에 대한 부분에서 의학을 보시면 기존에 여기가 의대가 물리원을 권장 과목에 넣었었거든요. 의예과가 물투는 없습니다. 물리원 그리고 화원, 화투, 생투 보통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 개정해서 똑같이 물리학을 권장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똑같이 다 들어가는 거는 좀 아닐 것 같아요. 그 전에 이게 경희대랑 성대랑 중앙대랑 연대랑 고대 이렇게 5개 대학이 같이 연구를 했었는데 거기서 고대가 빠져나와서 고대는 딴 데랑 또 연구를 해서 고대는 조금 경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는데 어떻게 나올지가 하여튼 8월 말에 나올 테니까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이게 나오고 나면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들을 다시 안내 자료가 나갈 거예요. 그때 학과를 정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기는 의대는 좀 일단
물리를 좀 하는 게 맞다. 물리 원은 하는 게 좋다. 자, 그리고 이게 건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건대처럼 이렇게 뭉뚱그려서 툭툭 이렇게 학과를 크게 묶어서 발표하는 대학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상위 대학들은 대부분 좀 구체적으로 많이 좀 요구할 수도 있고 그 방향이 어떻게 갈지 조금 논의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 확률도 꽤 있습니다. 예. 그 뭐를 추천한다. 이 정도로 그냥 하는 대학도 있을 거고 뭐 필수와 이렇게 권장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대학별로 어떤 양식을 딱 갖춰서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발표 나는 걸 보고 선택 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서울대는 여러모로 자료들을 많이 발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좀 이렇게 하라고 서울대에서는 되게 구체적으로 자료들을 주거든요. 예. 근데 서울대 따라서 하는 대학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예. 그리고 서울대가 바뀌는 쪽은 면접을 일단 형식을 바꾸어 갈 것이라는 건 예고가 돼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면접에 대한 예시 문항들을 작년에도 줬고 올해도 줬습니다. 예. 이 문제들은 이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참고로 하라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렇게 갈 거니까. 그래서 서울대 면접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건 이제 서울대를 수시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게 1학년 때 서울대 얘기하면 별로 서울대는 다 관심이 없어서 1학년 때는 나는 서울대는 안 쓸 건데 생각을 하시는데 3학년 때 원서를 쓰려고 보면요. 서울대를 의대를 쓸 수 있느냐. 그 1등도 아닌데 서울대 의대를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서울대 의대는 안 쓸 거니까 넘어가면 연대 의대도 힘들고 성대 의대도 힘들고 카대 의대 추천 못 받으니까 힘들고 이게 뭐 바뀌더라도 이제 쭉 서울에 있는 의대는 어차피 1등이 아니면 쓰기 힘들잖아요. 예.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의대, 아주대, 가천대 이렇게 쓰려고 보면 여기는 써보는 거지 된다고 장담을 못하니까 안정이 없습니다. 그럼 지방 의대를 쓰려고 보면 다 교과 전형이고 이러니까 지역 인재고 하니까 해당이 없어요. 그 6장 중에 쓰려고 보니까 한 2-3장 쓰고 나면 쓸 게 없습니다. 근데 안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확률 높은 게 다시 서울대로 돌아와서 이제 그럼 다른 과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애들은 보면 그래서 물투를 안 하면 공대에 쓸 과가 없습니다. 예. 이런 현상이 벌어질 테니까 서울대는 1점 초반의 학생이라면 당연히 서울대 수시는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조금 선택 과목이 되는 걸 좀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서울대 기준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의대를 쓰더라도 서울대는 공대를 쓰거나 자연대를 쓸 수도 있다. 보통 수시를 쓸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동점자가 너무 많아지게 되니까 1.0만 학교에 2-3명씩 서너 명씩 나와버리면 이게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학과에 대한 진로를 2학년 때 조금 2등급이 한두 개 뜨기 시작하면 선택 과목을 바꿀 수도 있는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 면접 문항은 그냥 자료만 이렇게 넣어 놓은 건데 한번 보시고 어머님들이 풀기는 힘드실 텐데 하여튼 많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면접이 하여튼 이렇게 바뀌는데 서울대 면접에서 좀 바뀌는 형식 중에 하나는 컴퓨터나 계산기를 주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그러니까 검색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서 답을 얘기하고 할 수 있게끔 줄 거라는 겁니다. 이런 형식적인 변동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보면 탐침 질문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추가 질문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다 미리 다 설계를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3학년 때 서울대 쓰려고 할 때 과연 학교에서 3학년 2학기에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학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있는 고등학교에서 학교 내 설명회나 이런 걸 할 때 서울대가 이렇게 바뀌는데 쭉 합격 실적을 보면 서울대에 쭉 매년 있는 학교는 이걸 면접을 학교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인지 3학년 때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 학부모들이 요청해야지 이거 다 학원에서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학교에서도 이거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겁니다. 3학년 2학기에는. 네. 자, 그래서 평가 기준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서울대는 정시가 바뀌는 것이 좀 이게 사실 영향력이 꽤 큰 변동의 방향이거든요. 자, 현재 서울대는 정시에서 서류를 반영을 하는데 원래 취지는 수능에서 한두 개 정도는 학생이 그날 컨디션이나 상황에 따라서 더 틀릴 수도 있고 더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수능 점수보다는 3년 동안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고 그 과에 맞춰서 어떻게 했는지 그 학생부 내용에 따라서 A를 받으면 수능은 한두 개 더 틀려도 붙을 수 있는 거고 C를 받으면 수능을 잘 봐도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설계된 형태로 했는데 입사관들이 쉽사리 A도 못 주고 쉽사리 C를 못 주는 거예요. 수능하고 상관없이 얘는 떨어뜨려야 되고 얘는 붙여야 되고 이렇게 학생부를 보고 평가하기가 쉽지 않아서 웬만하면 다 B를 주다 보니 실질적으로 내신 영향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바뀌는 것은 이걸 조금 평가 자체를 A만 주는 게 아니라 A와 A 플러스 그리고 B와 B 플러스 뭐 어차피 C는 떨어지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이렇게 단계를 이렇게 두게 되면 내신에 대한 서류 평가를 조금 더 단계별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준 거고 그래서 이 점수가 꽤 영향을 주게끔 구성을 했고 그래도 수능을 많이 반영하는 거는 그러니까 수능의 영향력을 확 줄이는 쪽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1단계는 등급으로 3배수를 뽑는다. 그럼 여기는 등급으로 하니까 다 동점으로 처리가 될 거고 3배수를 그냥 뽑으면 그 다음에 100분위를 반영하는 거로 바꾸었습니다. 자, 100분위는 이게 이제 모의고사에서 그 수학을 기준으로 보면 자, 1등급 컷이 80점이다. 그러면 1등급은 지금 4%까지 이제 모의고사는 4%까지 주니까 100분위로 따지면 이게 96입니다. 상위 4%니까. 근데 원점수로는 80점까지 20점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보통 표점은 20점 비슷하게 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 15점 내외 이렇게 표점 차이가 날 텐데 그 현재는 표점을 반영하거든요. 근데 100분위 반영하면 표점으로는 한 15점 벌어지던 것이 100분위로는 4점밖에 안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100분위 반영을 하면 동점자가 많아지는 거고 이게 수능의 점수에 대한 폭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류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끔 구조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 때문에 정시까지 이 내신의 영향력이 되게 크게 작용할 겁니다. 그래야지 학교 생활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 같다. 서울대는 이제 그것도 많이 보는 거거든요.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애들이 고등학교 때 모든 생활 열심히 하는 거지 수능 커리로 학원도 아니고 학교가 그렇게 해서 수능 중심으로 돌아가는 걸 별로 생각하지 않고 교육적인 취지로는 이렇게 가는 게 맞지만 대다수가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서울대 목표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신의 정시까지 반영되는 형태 단순 내신 등급이 아니라 서류가 반영되는 형태 그리고 그 서류에는 선택 과목에 대한 영향력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보면 정말 내신이 중요한 게 맞는데 그럼 서울대를 안 쓰면 됩니다. 그 해결책 중에 하나는 일단 서울대는 빼고 생각하자.
그만큼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면. 예. 그럼 나머지 대학들도 다 이렇게 갈 것이냐? 이만큼 정시에서 서류 평가를 하고자 하는 대학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 입사관을 훨씬 많이 유지하면서 계속 그걸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바뀐 현재 추세로 그냥 예상해 보면 연고대는 26학년도, 27학년도에 바뀌는 걸 보면 26학년도에 바뀌는 거에서는 이 학폭에 대한 게 제일 큰 이슈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했는데 여기는 해당이 거의 없으실 테니까 그러니까 학폭에 연루되면 그냥 하여튼 대학을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학폭은 감점이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성문 정도 쓰는 것도 되게 감점 폭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는 정시에서 내신을 등급제로 그냥 그 내신을 숫자적으로 반영을 하는데 5등급까지도 별로 감점이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9등급제에서 5등급인데 바뀌는 거로 가면 3등급을 받아도 정시에서 연대 쓰는 거는 큰 문제 없을 정도로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막상 이제 최종적으로 예비 번호는 이 내신으로 갈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냥 내신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정도 이런 수준으로 가는 것 같고 뭐 고대는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전형과 수능 100인 전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갈지 아니면 이걸 연대처럼 연대는 모든 게 그냥 다 내신을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대처럼 합칠지는 28학년도 나오는 거 보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과연 내신을 그대로 반영하면 현재 고대는 내신의 영향력은 꽤 크게 반영합니다. 점수가 꽤 커요. 네. 그 2점대는 내신 반영한 전형 쓰면 안 됩니다. 네. 2점대라는 게 9등급제니까 그 1점 초반 이렇게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하여튼 이게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고 현재는 이렇게 가는 형태. 그리고 연대가 27학년도에 바뀌는 걸 보면 뭐 이 진리 자유 전공 그러니까 그 전공을 그냥 통합해서 들어가서 자유 전공을 들어가서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게끔 하는 게 늘어나서 뽑는데 요 추세는 과연 이게 또 유지가 될지는 그전에도 이렇게 법대가 로스쿨로 가면서 그 정원을 다 자유 전공으로 뽑았다가 대학에서 이게 운영하는 게 애들이 1학년 때 이과로 들어왔다가 2학년 때 다 다른 과로 들어가니까 그 과가 이제 1학년 때만 유지되다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안 좋은 면들이 많아서 자유전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대학이 서울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서울대는 이제 전공 자체 말 그대로 통합형 전공이니까 그 다음에 고대는 자유전공을 그 법학과처럼 운영하는 거고 그리고 이화여대가 스크랜턴이 좀 그런 그 커리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형태로 남아 있는데 이제 다시 자유전공이 늘어나는 게 과연 이게 어떻게 계속 될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부 장관이 바뀔 테니까 이게 이제 또 어떻게 갈지에 따라서 이건 뭐 지원 사업하고 연계가 되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예. 이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돼요. 근데 하여튼 이게 늘어나는 추세로 일단은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27학년도 입시안까지는 나와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연대에서 응용통계학과를 거의 이과처럼 선발하는 것 그리고 연대 논술에서 이과에서 과학 논술이 들어가는 것 이런 게 이제 27학년도에 바뀐 형태들입니다. 근데 지금 뭐 그런 것들이 그렇게 눈에는 안 들어오실 테니까 예. 하여튼 성적을 어떻게 해서 계속 유지할 것이냐 유지보다는 좀 올리는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이번 방학 때 예, 어떻게 수업을 바꾸거나 선생님을 바꾸어 보면 좀 더 좋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실 거고 근데 여름방학은 생각보다 기간이 짧아요. 그리고 뭔가 좀 부족한 걸 하나에 좀 집중하다 보면 나머지는 그 하나씩 수업 듣는 거가 최대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수학을 넣어놓은 게 예, 일단 수학은 어디까지 진도를 뺄 것이냐. 근데
2개 커리 이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 공통 수학을 하면서 대수하면 끝이죠. 예. 이것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거 하는 애들은 이건 안 해도 되는 애들이니까. 그죠? 예.